네, 스타교정 이예린입니다. 두 분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지수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은 글로벌 텍스프리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2.52% 상승세 보여줬고요. 이상홍 이선님은 오늘 NHN KCP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려 10.79%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글로벌 텍스프리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1위의 텍스 리펀 상당사죠. 그동안은 유커 유입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조정을 조금 받았지만 다양한 변화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정부가 면세 환급 대상을 3만 원에서 15,000원으로 조정하면서 저가 브랜드가 유행인 요즘 트렌드를 뒷받침해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매 한도 상향, 그리고 입국자 수 확대, 또 프랑스 면세 기업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이거 다국적 기업인데 텍스 리펀 그거죠. 네, 맞아요. 텍스 리펀을 하면서 뭐 일종의 수수료를 빼먹는 그런 비즈니스인가요? 와, 네. 예. 이렇게 디스를 하시다니. 왜 골라오셨죠? 예. 글로벌 텍스프리? 예. 네. 시작부터 막 빼먹는다. 아, 빼먹는 게 아니라 예. 가져가는? 수수료로 네. 수익 창출을 아, 하는. 수익 창출하는. 네. 정당한 수익을 챙기면 아, 그걸 정당한 빼- 수익을 예, 챙기는. 예. 네, 좋아요. 마음에 담아놓겠습니다.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창출하는. 예, 예. 네, 그래서 또 글로벌 텍스프리를 보면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텍스 환급받는 네. 회사인데 이게 이제 보통 겨울 들어가고 네. 그러면 누가 추운데 한국 오겠습니까? 한국 겨울도 좀 그래요. 또 공기도 안 좋아요. 예. 너무 춥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격을 하고 있죠 제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반대로 얘기 드리면 이제 성수기에 들어오는 거죠. 여행 성수기에. 네. 예, 그래서 지금 주가 조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인들 한국 안 온다. 네. 예. 안 와도 됩니다. 예, 오지 말고 예. 네. 와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이런 좀 똑똑한 스마트한 네. 네, 이런 여행자들이 많이 오는 자가 더 중요하겠죠. 예. 근데 작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입국자 여행객 수가 1,100만이었습니다. 네. 2019년도가 1,700만 명.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회복세가 들어와서 움직이는 변화를 올해부터 보여주겠다는 쪽인데 정부 목표가 2천만 명입니다. 예. 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이 정도 부분만 좁혀지기 모습들 나온다. 그러면은 큐가 늘어나는 거 당연히 나오겠죠. 예. 네,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또 하나 보니까 정부 정책적인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게 지금 사후면세점 환급의 최소 기준 건수를 지금 기준을 건당 3만 원에서 3만 원, 네. 15,000원으로 내렸습니다. 네. 게다가 아. 또 한도 1회 거래당 기존의 50만 원에서 예.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려주고. 네, 그러면 쇼핑 금액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평균 매출이 최소 10에서 40%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제가 또 올해는 파리 올림픽 열리죠. 네. 자회사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 또 태국의 라이선스 취득을 하는데 오. 중국인들이 가장 또 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동남아 태국 쪽은 계속 들어가 있죠. 네, 일본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네네. 예, 태국 들어가 있으면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서 태국에서 쓰고 환급 받고 온다. 예, 당연히 기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장하는 해외 쪽의 성과를 봤었을 때 지금은 전혀 그를 반영하지 않은 주가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 특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시총이 2,400억입니다. 네.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슬슬 네. 바닥 잡고 일어나자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네. 중국인 관광객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네. 저는 와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오면 플러스 알파. 아 플러스 알파 예, 안 와도 된다? 예, 뭐 그 작년에도 그렇게 작년에서 올해 봄까지 해도 그렇게 크게 뭐 기대를 한 쪽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사정이 좋아져서 온다. 땡큐. 쉐쉐. 이러면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보다 이제 단체 관광객보다 이제 개인 관광객들 이게 오는 게 더 돈 많이 중요해서. 쓰는. 그렇죠.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게 되면 그쪽의 변화가 나왔을 때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어떤 질적인 측면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는 좀 관광지를 돌아다녀 보면 동남아나 뭐 일본이나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다양한 국가에서. 네. 뉴욕에도 많이 갔었죠. 뉴욕에도 한국인이 많더라고요. 예. 네. 네. 그러면 이상훈 이사님은 글로벌 네. 텍스프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로 한번 표시를 해주실까요? 하나, 둘, 셋.
오. 네.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의 매력도가 느껴졌고요. 네. 뭐 이런 사업 구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네. 한 번에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그러면 매출 볼륨이 커지는 만큼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인 네. 거죠. 음. 그렇습니다. 이상은 네. 깔끔깔끔. 길게 네. 하지 않겠습니다. 오, 네. 그럼 요약해서 깔끔하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글로벌 텍스프리 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도 있더라고요. 김민수 대표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은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지난번 저점대에서 버텼습니다. 버티고 이제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지개는 피는데 딱 하나 저항선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오늘 나왔던 고가대가 한 4,600원대가 저항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거래가 좀 못 따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럴 때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스타킹은 뭐 순위 욕심이 없습니다. 네. 참고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왜 성적이 뭐냐? 아 예.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 주가는 좀 조정 나왔을 때, 네. 일목 받았을 때 사면 수익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아마 직접 박스권의 상단부 보게 되면 5,500원대가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1차입니다. 목표가 1차로 5,500원대 말씀드리고 순저가는 4,5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은 글로벌 텍스프리 준비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500원, 손절가는 죄송합니다. 이게 네. 손절가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예, 예. 4,0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50원. 손절가는 4,0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선택을 할까요?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이때 이제 매수된 것은 네. 아까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빼먹는 게 아니라 수취하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수취하는. 정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고. 미안해서 매수드렸죠. 네. 예. 제가 매수된 이유는 예. 가격이 주가가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더 떨어질 여력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안전마진이다 하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네. 중국인들 조금만 와준다면 관광객들 저는 꽤 성공적이지 않을까.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매수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면세 관련해서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거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 텍스프리는 저희 둘 포트에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성욱 이사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성우 이사님의 HNKCP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직구 사업 확대로 온라인 쇼핑 트렌드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 중국 직구 열풍이 불면서 이렇게 국내 어플 설치 1위와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테무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HNKCP의 CP 역시도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의 계산대 역할을 하는 PG 수수료가 전체 매출 90%를 담당하고 있어서 직구 열풍의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또 해외 유명 브랜드 가맹점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이 차별화되는 경쟁력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성우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성우 이사님의 종목 NHN KCP입니다.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인데 공교롭게도 또 네. 수수료를 또 수수료를 수취하는 또 이런 회사를 고르셨습니다. 네.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그러면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결제 피지사 같은 경우는 과점 형태예요. 네. 이렇게 뭐 하나 업체 같은 경우가 시장을 다 잠식한 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몇 개 업체 같은 경우가 파일을 나눠 먹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익 같은 경우는 정체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산업 안에서 시장이 바뀔 수 있는 거는 뭐 해외에 진출을 한다거나 네. 이러면서 매출 볼륨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하면 피지타의 주가는 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연속성이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의 뭐 테무에 사용하는 가입자들, 네. 뭐 알리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을 봤을 때 연속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직구 가맹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게 하나의 실적과 연결되는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알리페이의 실시간 환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리페이를 이용하면 그만큼의 수수료가 수취되는 구조를 네, 가지고 맞습니다. 있겠고요. 추가로는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 간판 결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페이를 쓰면 또 수수료가 수수료를 들어오는 수취하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들을 이렇게 키워 놓은 거죠. 그런 상황 안에서 매출이 이제는 올라오는 단계다 보니까
우리가 한계 마진이죠. 매출이 500억이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뭐 한 자릿수 후반이다라고 하면은 이 1,000억의 매출이 넘어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두 자릿수, 뭐 중반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 원년이 바로 올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 기반에도 중심이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신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오늘 해외 사모펀드사 같은 경우가 사모펀드를 블록체인화 시켜서 블록화 시켜서 이 부분을 파는 데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상용화가 되는 구조 안에서 NHN KCP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구글과의 협업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지금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한 영업이익 기준 480억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신사업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수치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주가 같은 경우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대입해 보더라도 오늘 한 10%가 오르기는 했지만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알리, 테무, 뭐 거의 독점적인 이제 전자 결제 대행 뭐 서비스 업체인데 이게 알리, 테무가 잘 되면 수익성도 좋아지는 구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알리, 그렇습니다. 테무가 잘 될 거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대세가 그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MZ 세대의 소비 행태 같은 경우가 핵심이더라고요. 맞아요. 작년에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처럼, 네. 네, 엘프 뷰티 뭐 이런 종목이 강했던 것처럼 MZ 세대의 소비 패턴을 봤을 때는 이 트렌드는 장기화가 될 것으로 보여요. 네. 쿠팡 로켓 배송 있는데 그거 안 돼요? 저 쿠팡도 좋아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뭐 가성비 측면에서는 맞아요. 뭐 알리 테무가 여기에 대해서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좀 알리나 테무가 품질도 조금 떨어지고 네네. 배송도 느리다 해서 네. 단점으로 꼽혔는데 네. 지금 진짜 품질도 좋아지고 네. 배송도 굉장히 빠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MZ시니까 좀 지금 MG요? 네. 20대 후반. DMG입니다. 네. 예, 그래서 네, 그럼 네. NHN KCP O의 실지, X의 실지 표시해 주시고. 오. 네.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월봉 보면은 아직 네. 처미치네요. 네. 거기서 그냥 뭐 안전 마진요? 예. 글로벌 텍스프리랑 비슷해요. 이 예, 주가가 예, 둘이 네. 수수료 수취 업체여서 그런가? 둘이 빼먹는 뭐- 업체. 예, 예. 그래서- 빼먹는 업체. 예, 네. 안전 마진을 쏙쏙 빼먹을 수 있을 것 네. 같다. 네. 이렇게 느껴져서 오를 들었고, 근데 보니까 목표가가 14,000원이세요? 제가 네. 완전 네. 빨리 원고를 썼다 보니까 그때는 네. 1차로 한 14,000원 정도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계속 오르길래 너무 이렇게 오르면은 목표가가 의미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우선은 뭐 1차로 목표가는 14,000원을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추가로는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접 매매에 대입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한 13,000원대 중반이 가격적인 저항권에는 위치하고 있어요. 내일은 조금 뭐 아침에 시세가 나더라도 빠졌다가 뭐 시가 대비해서 한 3% 정도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다려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NHN KCP 1차 목표가는 14,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손절가는 어떻게 정해볼까요? 손절가는 1,500원을 대입을 했어요. 이 가격은 뭐 최근에 반등이 나온 가격대 같은 경우가 깨지는 가격이다 보니까 손절가로 대입을 했고요. 제가 뭐 손절가보다는 목표가 도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보다는 손절가에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이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성우 이사님의 NHN KCP 목표가는 1차로 14,000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선택할게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오, 역시. 제가 또 매수를 든 이유는 네. 주가가 네. 거의 글로벌 텍스프리랑 비슷해요.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첫째고 또 MZ 세대보다 더 뛰어난 소비력의 DMZ 세대 김민수 대표님이 알리 테무를 이렇게 네. 저는 이용하시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믿어본다. 알리 테무의 확장성을 그래서 예, 매수를 태보에서 큰 손입니다. 큰 손이요. 네. 오.
막 10만 원어치 사도 이만한 게 와요. 막. 맞아요. 넘친다면서요. 예. 네. 네. 네, 저도 역시나 알리테무의 힘을 믿어보면서 네. NHN, KCP 저희 둘 다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종목 준비해주신 김민수 대표님, 이성욱 이사님,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스타킹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뒤이어서 M스타그램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